이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 한미반도체의 주가 상승 역시나 이 정도 시간 동안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이 한미반도체의 저가를 잡고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한미반도체, 오랜만이죠. 녹화해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가 뭐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던 중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단가가 제 기억에 7만원대 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한 20만원대까지 찍고 왔으니까 이때 영상 보신 분들은 고점 잡고 수익 잘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의 흐름이죠. 흐름이 꺾여 내려가면서 한미반도체의 상승이 끝났느냐?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 오래 간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시나 보유해도 되는 이유 플러스 매수 안 한 분들은 주가 내려가는 타이밍 잡아서 저가 공략해보셔라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께만 이 저가 공략에 대한 방법 다 말씀드릴 거고 가격 말씀드릴 겁니다. 추가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이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한 개 더, 이 한미반도체가 현재 HBM 테마의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종목과 시너지가 엄청나게 좋은 종목까지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보유, 매수해도 되는 이유 첫 번째, 다시 불붙는 HBM. 지금 HBM 테마가 어떻게 보면은 이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좀 잠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도 그렇게 대부분이 한미반도체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는데, 중요한 건 이 HBM 테마요,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 근거가 어떤 근거냐면, 일단 HBM이라 부르는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반도체들이 처리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연산 과정을 쉽게 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연산 과정이 어떨 때 필요하느냐? 바로 최근 들어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AI 기술 때문입니다. AI 기술. 우리가 흔히 AI라고 생각하면은 로봇이 사람이 하는 일 대신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겠죠. 알파고 정도 생각할 겁니다. 인공지능이니까요. 근데 정확한 건 그거는 이 AI 기술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 AI 기술을 활용하는 정말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군수 산업에도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주 산업에서는 당연히 사용이 될 거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달로 쏴 보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이과가 아닌 분들은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과인데 우주 산업을 좀 내가 공부를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중력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서 궤도를 맞춰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쏴서 중력 영향권에서 슬슬 벗어나서 이 경로로 도착할 수 있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이 해냈지만 AI 기술이 개발이 됨에 따라서 이 모든 복잡한 연산 과정을 AI가 해주는데, 중요한 게 뭐다? 얘네는 무슨 숫자 씁니까? 0하고 1밖에 안 씁니다. 0101 하면서 그 값을 도출해내는 게 바로 반도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얘네가 얘기했을 때는 0% 아니면 100%밖에 없어요. 해서 완전 확실한 방법을 보여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차세대 AI 기술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복잡한 연산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반도체로는 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HBM이 태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HBM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상용화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단연 1위 산업이라고 부른다면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반도체 산업이에요. 이 중에 삼성전자가 껴있고 1위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이 기업이 우리나라의 기업이라는 게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중요한 게 이 상용화가 된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 거지, 상용화가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오른 것은 99%가 뭐다? 기대감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대감 때문에. 제대로 상용화가 되어서 어떤 기계들, 전자기계들을 보더라도 HBM을 사용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 가면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의 뒷자리를 쫓아갈 수 있게끔 된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한미반도체가 하는 역할과 삼성전자나 TSMC가 하는 역할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급까지 올라갈 수는 없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까지 HBM을 직접 만드는 기업보다 한미반도체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 또한, 얘네들은 어차피 만들면 얘네들이 독점을 하게 되지만 한미반도체는 이 독점을 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킹메이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목에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정리해보면 HBM이 아직 상용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 또 딴지를 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미국의 트럼프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내밀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일단 이 반도체 지원법이 뭐냐면 이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을 살린 국가 정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삼성전자도, TSMC도, 애플도 다 그전까지는 법인세나 이것저것 세금들이 무서워서 해외에다가 공장을 짓고 해외 인력들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이 삼성전자 공장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평택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논밖에, 반밖에, 평야밖에 없었는데 삼성전자 클러스터 들어선 이후로부터 여기가 완전 대도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수원은 또 어떻고요? 하물며 더 인건비가 싼데 인구는 많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공장 생기자마자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고요. 인도의 델리 같은 곳 보더라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한 겁니다. 저 인력들을 미국인으로 채워줘야 미국인들 소득이 높아지고, 소득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소비량이 많아지고,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소득도 많고 소비도 많다는 게 경제의 선순환의 열쇠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든 정부에서 뭘 하고 나섰느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반도체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 정도가 이를 좀 후보로 올라가 있고, SK는 좀 준비를 하고 있죠. 지원금 받을 준비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이거를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 하락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반대 근거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핑계일 뿐이에요. 하지만 일단 설명을 드려보고 왜 핑계인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나 다른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지원법이 통과가 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 진출할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얘기는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원래 미국에 상주해 있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은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밑에서 차고 들어온, 굴러 들어온 돌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특히나 이 반도체 업종 그리고 대표 종목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재가 될 수 있는데, 그걸 트럼프가 막아서고 있다. 아무래도 뭐 커넥션이 좀 있었겠죠. 어찌됐건 이러한 근거들이 있다. 지금 좋은 거 하나, 안 좋은 관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반도체의 주가를 보게 됐을 때 제가 왜 이 하락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이 다 핑계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올라간 99%의 원동력이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언젠가는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 기대감은 제대로 된 투자자들의 투자 마인드보다는 훨씬 더 농도가 묽기 때문에 금방 녹아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한번 나온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투매 물량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미 반도체라는 종목의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이 TC 본더라는 것은요, 아직 제대로 가치 부각이 안 됐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한 내용이에요. 아직 HBM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다 빠져서 모든 전자기기에 HBM을 사용하는 게 아닌데, 지금 이 TC 본더는 이를 만드는 기계인데요. 이를 만드는 걸 도와주는 기계인데, 이 HBM 자체가 상용화가 100%가 안 돼 있는데 아직 뭐 부각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야, 이 TC 본더가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다 소화해야 되는데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네. 이 HBM을 사용을 해야 되겠네. 이게 매출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만큼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뭐다?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회라고. 이 TC 본더는요, 이 반도체 칩을 열을 통해서 압축시켜주고 쌓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계예요. 이 반도체의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요, 이 반도체 만드는 과정 제가 말씀드렸죠. 실리콘 웨이퍼를 섹터를 나눠서 요 하나가 이제 반도체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이온을 이제 문신처럼 새겨준 다음에 회로 깔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반도체를 쌓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쌓는데 이 기술이 너무나도 정교해서 하나만 있는 것과 수십 장이 겹쳐 있는 것이 두께가 똑같더라. 당연히 수십 장 겹쳐 있는 게 똑같은 정보가 들어갔을 때 연산을 하는 구간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처리가 빠를 것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 곱하기 200 곱하기 560 곱하기 720 더하기 이런 연산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반도체 하나가 이걸 해결하려면요, 100 곱하기 200은 뭐 200, 300, 400, 뭐 500,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한 개씩 순서대로 해가야 되는데 만약에 반도체 칩이 수십 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너는 100 곱하기 200을 해. 나는 200 곱하기 300을 할게.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 연산 처리 속도가 아주 빨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TC 본더는 이 반도체 중에서 HBM, 특히나 이 적층 구조를 극한으로 끌어올린 게 HBM이거든요. 여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데 이 가치를 제대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좀 나와줘야 된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갈 길이 멀고 가치 부각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HBM 테마 역시나 26년도가 되어야 상용화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수명이 상당히 길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중심 테마에 서가지고 이 중심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이 종목의 상승 구간은요 조정이 조금씩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 2년, 3년씩은 갑니다. 2015년도부터 17년, 18년도까지 반도체가 전성기를 이끌었어요. 이 구간을 생각해 본다면 한미 반도체의 주가 상승 역시나 이 정도 시간 동안은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이 한미 반도체의 저가를 잡고 어디까지 조정이 나올까? 저가를 잡았다면 목표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이 종목을 하루 이틀 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히 체크하고 비교해 가면서 바뀌는 내용들이 있다면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해 나가기가 사실상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약속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끊지 않고 보신 분들께만 이 내용들을 모두 말씀을 드릴 건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걸 계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이슈들을 포함한 이 저가랑 목표가에 대한 갱신 정보들 그리고 근접했을 때 미리 알려드리는 알림 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어디서 할까요? 채팅방에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 이 주주분들이건 한미반도체를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이건 이 채팅방 들어오신다면 이 내용들을 꾸준히 확인할 수 있으실 것이다. 앞으로 한미반도체를 매매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이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한미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문자를 남기신 분들께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 모든 내용들을 100% 무료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정보 한번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문자를 남기시면 이 채팅방 입장을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 이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시게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제가 드리기로 했던 게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미반도체와 같이 가져가면 시너지가 아주 좋은 종목을 한 개 무료로 말씀을 드리기로 약속을 드렸죠. 사실은 저가, 목표가 이거 채팅방 운영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이런 종목들 발굴해내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드리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투기 매매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막 이거 좋대 하고 따라가고 내동매매 하다가 잃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진짜 좋은 종목들 하나만 잡고 두 개만 잡고 거기서 멈춰서 수익을 봐가는 게 진짜 투자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는 무료로 알려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드릴 설명을 들으시고 이 종목을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제가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에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과시총,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슬하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나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 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한미반도체 주가가 너무 중요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조정이 나오고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은 이때까지 봤을 때는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조정은 조금 더 가파르고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 정도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이를 미리 대비하고 예상한 사람이 아니라면 한미반도체를 길게 그리고 끊임없이 먹어가는 이런 매매들은 절대 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채팅방에서 모두 알려드리기 때문에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한미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꼭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